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프랑스는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2월로 연기하긴 하였지만 대입시험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강행했죠. 49만 3,433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이 중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학생에게 대학은 중요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합니다. 2017년 기준 OECD의 평균 교육비 지출이 약 1.56%지만 한국은 약 5.52%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어떨까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68%로 OECD 평균 41%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고 2016년 기준 대학의 수는 408개입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많은 대학의 수로 겉보기에는 교육의 수준과 질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양적 풍요와 질적 빈곤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은 취업 양성소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대학의 수는 많지만 한국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소수의 상위권 대학에 불과하죠. 한국의 대학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 대학 체제의 문제점을 프랑스 68혁명 당시 1968년 5월 대학선언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에서 68혁명은 1968년 3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반대를 외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파리 지사를 습격한 뒤 체포된 학생 8명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법, 불합리한 시험제도, 행정의 중앙 집중화와 관료주의,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적 관계 등 당시 대학의 구체제적인 질서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1968년 5월 파리 대학 법경대를 비롯한 대학의 학생회가 협의해 1968년 5월 대학선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학의 정치 권력으로의 독립성 보장, 교육의 평등, 시험과 경쟁 폐지 등 급진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1. 대학은 어떠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2. 대학은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 제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현 사회에서 미래 사회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한 등록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4. 교육은 어떠한 선별 없이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5. 학생과 교수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6. 대학은 사회문화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1968년 5월 대학선언이 프랑스 교육 노조의 지지를 얻자 프랑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68혁명 이후 프랑스의 대학 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대학 운영의 학생 참여와 자율 보장, 대학 진학의 기회를 놓친 노동자들에 대한 대학 문호의 대대적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68혁명 이후 제정된 에드가 포르 법에서는 대학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은 의지와 학업 능력이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연구자들은 공정한 조건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한다. 더불어 대학은 전 국민의 평생 교육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에 입학 기회를 놓친 국민이 학업 능력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 프랑스의 일반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며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 간 서열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발언권은 보장받고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죠. 학생들이 사회 전반에 목소리를 내는 문화는 학생들의 밤샘 시위 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출된 교수와 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 연구 단위와 대학 운영위원회는 자율 및 참여의 토대에 설 수 있습니다. 68혁명을 이끈 학생들은 불의를 애써 못 본 채 하며 사람들을 출신과 숙련 기술에 따라 나누는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혁명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혁명 당시 학생들의 대학 제도에 대한 운동은 현재 프랑스의 대학 교육 수준을 향상했습니다.
1968년 5월 대학선언의 내용에 담긴 내용은 현 한국 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사할 수 있는 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한국의 대학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사립과 국공립대학을 불문하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심각한 문제죠. 한국은 자금 차입을 포함하여 건물 및 설비의 소유, 예산 사용, 교직원 급여 수준 결정, 학생 규모 결정, 수업료 수준 결정 등 대부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대학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자율성이 확보 안 되는 문제가, 사립대학은 공공적 성격이 부여된 부분에서 사립대학의 비영리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학생들은 대학에서 그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고 학생과 교수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재검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은 수능이라는 철저히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제도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대학 또한 학령기 학생에 초점을 둔 커리큘럼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년부터 6년이라는 고정적인 기간과 비싼 등록금, 형식적인 체제 등 제한 조건으로 학령기의 학생이 아닌 경우 사실상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금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약 8,760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951만 원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을 합한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죠. 이러한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지 못해 2016년 기준 약 3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치 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대학 자율성의 부족, 비싼 등록금,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 취업난 등으로 학생들은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취업에만 몰두합니다. 대학은 사회문화의 근거지이자 새로운 혁명의 시발점이 아닌 취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한국 대학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변화해야 합니다. 대학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구 충족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넓은 마음을 갖추기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은 대학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학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만족하는 혁신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68년 5월 대학선언은 잊혀가는 대학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 제도를 개편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1968년 5월 대학선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의 대학 개혁을 한다면 구시대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